상대방이 매달리고 애걸복걸하고 내가 잘하겠다, 내가 노력하겠다 마음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이혼도 하고 싶어. 근데 또 새끼들 생각하면 또 좀 그래.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어르신들 사이에서 되게 핫한 이슈가 뭐예요? 조론이라는 거죠. 황혼 이혼의 대안으로 나온 것들인데 일본에서 조금 유행을 하다가 4, 5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조론을 해볼까?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조론은 말 그대로 혼인을 졸업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뭐냐면은 법률적인 혼인관계는 유지한 채로 각자 존중해서 사생활에 터치하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론이 뭐다라는 법률적인 명확한 정의도 없고 그거에 따른 법적인 효과도 뭐 따로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합의서를 쓰면은 발생을 하겠지만 우리 어머니들 입장에서 이제 전업주부들이 많은 세대였으니까 평생 이제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삼식이가 되셨어? 근데 이제 삼식이를 또 챙기려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더 이상의 희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먹어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좀 부담스럽죠. 애들이 장성은 했지만 결혼을 할 때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조금 흠이 될 것 같고 남들 보는 시선도 있고 재산 분할을 할 때도 복잡할 것 같고 이혼을 직접적으로 막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니까 여보 그냥 각자 삶을 존중해주고 터치하지 말자 라고 하는 의미가 큰 거예요. 그래서 조론이라는 건 사실 싸움을 해가지고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 이런 것보다는 그래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조론을 하면은 반드시 따로 살아야 되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조론을 하시게 되면은 별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법률혼, 그러니까 혼인관계였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동거의 의무가 있고 우리가 부양의 의무가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자유로워지자 이런 의미거든요. 조론에 서로 합의를 했으면은 별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서로 동거의 의무는 없어지는 거니까. 부양의 의무는 서로 경제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합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론은 말 그대로 법률혼은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조론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혼인관계가 파탄이 실제로 돼서 이혼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재산 분할에서 좀 발생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론했던 기간에 일방이 재산을 탕진한다거나 소비한다거나 은닉해서 사실상 이혼을 하려고 보니까 재산 분할을 하나도 없다던가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최악의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론을 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법원을 통해서는 정해주지는 않고 두 분이 합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론하고 조금 비슷한 경우인데 별거 조정이라는 게 있다. 나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이혼 소송이 막 제기되던 와중에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매달리고 애걸복걸하고 내가 잘하겠다, 내가 노력하겠다, 당신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 뭐 이러면서 이혼을 청구한 입장에서는 마음이 약해지죠. 이혼 소송을 취하기에는 조금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소취하면은 또 바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혼도 하고 싶어. 근데 또 새끼들 생각하면 또 좀 그래. 마지막 기회를 줄까? 뭐 이런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별거 조정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혼이 된다, 이혼이 안 된다. 딱 두 가지의 결론만 있는 게 아니고 별거를 해보자. 라는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종종 많이 일어나고 괜찮은 방법들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별거라는 형태를 전제로 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작성을 해보자. 몇 월 며칠부터 약 1년 정도 두 사람은 별거를 한다. 근데 그 조정조서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부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활비는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 미성년 자녀의 면접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별거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뭐를 노력해야 되는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조정조서를 만들어. 그래서 그거를 판사한테 땅땅땅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그러고 나서 만약에 1년 뒤에도 원고가 이혼 의사가 변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이혼에 동의하기로 한다. 혹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일방이 이렇게 지키기로 했는데 별거하는 과정에서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곧바로 이혼에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말미를 항상 남겨두는 거예요. 가능성에 대해서. 마치 이제 뭐 조론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조론은 아니고 이런 식의 형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조정을 할 때에는 협의를 해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적어요. 일단은 우리가 조론 때 문제됐던 것처럼 나중에 실제로 이혼 소송했는데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별거 조정할 때에는 어느 정도 재산 분할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조론과 별거 조정
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요즘에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형식들, 형태들 딱 일률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각자의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혼한다, 무조건 이혼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